이직을 고려해야 할 때, 이 앞에 진짜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진짜 이직을 고려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 지금부터는 저의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주요 일과는 20년 차 이상의 베테랑 경력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이직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직을 결심하고 찾아오는 분들보다 막연히 답답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미팅을 청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매일의 과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상념에 적게 되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근데 그렇게 막연히 상념에 적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이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고, 어떤 경우는 이직보다는 현직에서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할 상황인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분들과 나눈 말씀의 경험, 그리고 제가 본 분들의 커리어의 진행 과정을 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은 대략 다음에 6가지 정도가 되겠죠.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상사와 너무 안 맞을 때, 외부 인력들이 별 이유 없이 좋은 조건으로 영입되어 들어올 때, 그리고 현재의 처우 조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현 조직에서 오래 근무해서 정체 혹은 도태되는 기분이 들 때, 마지막으로 현재의 직무에서 더 확장된 역할을 맡고 싶을 때, 아마 여러분이 현직에서 고민을 갖게 되는 계기는 대체로 다음의 6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이직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될까요? 하나씩 판단해 볼까요? 첫 번째, 회사의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오랜 시간 상황이 안 좋은 회사에 근무하는 어느 팀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업계에서 실력으로 꽤 명망이 있어서 그분을 원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심지어 모 회사의 모 팀장을 영입해달라는 타겟 오더를 저에게 주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1, 2년에 한 번씩 그분에게 이직을 제안드릴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서 나마저 나갈 수 없다.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해 보려고 한다. 아주 훌륭한 사명감이죠. 하지만 당신이 여염집의 가장이시라면 혹은 보통 가정의 아드님이라면 따님이라면 하루라도 속히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시니어가 될수록 회사가 당신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K사 출신이라고? 거기 일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 굉장히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나빠지는 회사에 계속 있다 보면 개인의 성과나 역량도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최근 업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후보가 있어요. 회사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굉장히 매력 없게 들립니다. 당장 여러분의 성취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을 볼까요? 상사와 너무 안 맞을 때. 이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맞는 그 상사분의 사내 입지가 아주 확고하다면 이 전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이직 사유가 됩니다. 보통 감정은 상호작용이지요. 여러분이 그를 싫어한다면 그 상사도 당신을 싫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력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이르거나 적절한 시기에 업무가 확장되고 승진도 해야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당연히 아시죠? 당신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상사가 싫으면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제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내가 그 사람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자를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략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런 역사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업종에 누구를 만나든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바닥이 좁아서. 우리나라는 어느 업종이든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떠나야 합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외부 인력들이 별 이유 없이 좋은 조건으로 영입될 때 별다른 경력도 아니고 심지어 나보다 경력 기간도 짧은 사람이 동료 그룹이나 상사로 계속 영입된다면 그건 당장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여러분의 보스가 기존의 조직과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이 현재 포지션 이상의 기회를 줄 생각이 없다는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 상사의 입지가 매우 공고하여 향후 5년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 확실할 때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네 번째, 현재의 처우 조건이 나쁘다고 느꼈을 때 이런 이유로 이직을 추진했다가는 씁쓸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 임원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원자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연봉 협상이 진짜 협상인 줄 아는 거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예를 들어 보험회사예요. 여러분이 계리사인데 영어가 능통하고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두루 잘 섭렵한 전문가이고 그러면서 리더십이 탁월하고 영업과의 협업이 원활하며 현직에 아주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면 연봉 협상이라는 걸 진짜 해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체로는 회사마다 밴드가 정해져 있고 특히 팀장급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연봉 협상의 여지는 매우 줄어듭니다.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의 자존심이 있고 노조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서 확실한 근거나 논리가 없이는 직급을 올려서 이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직만으로는 연봉과 직급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 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점장 시절에 어떤 전설적인 기록으로 부사장까지 오르거나 본부장 시절 큰 프로젝트를 성공한 경험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여러분을 대표할 성공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략과 영업이란 단어는 어쩐지 조금 거리가 있죠. 영업을 잘하는 분 중에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전략적 마인드가 탁월한 영업 관리자라든가 영업 현장을 경험한 상품 개발 전문가라든가 B2C, B2B 전 채널에 대한 영업 기획 및 실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형태와 같은 당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브랜드화가 됐을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조직에서 너무 오래 근무해서 정체 혹은 도태되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될까요? 이런 이유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알려졌고 직원이 2만 명이 넘는 한 IT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한 여성 임원분과 우연히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핵심 과제를 이끌고 있는 그분은 29년의 조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머물러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자극하고 트렌드를 연구하고 한 발짝 아니고 딱 반발짝만 앞서기 위해 노력했는데 회사가 그때마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도태되어 있다고 느끼는 현재 조직에서 단발짝 앞서기에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회사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면 개 이직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 현재의 직무에서 더 확장된 역할을 맡고 싶을 때 사실은 경력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이죠. 하지만 맡아보지 않은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인재 채용은 포지션의 모든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직에서 보직을 옮겨 경험을 쌓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후 확장된 직무로 이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무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일단 현 회사 내에서 보직 변경을 신청하여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무를 동시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외부에서 특정 분야의 경력자를 영입할 때는 해당 분야에 선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담당해온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도 바꾸고 직무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직을 해야 할 진짜 이유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직에서 조금 더 시도와 노력을 해봐야 될 사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